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 지수가 조금 밀려가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걸로 또 약폭을 좀 줄였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코스피, 코스닥 개인만이 사고 있는 수급상의 쏠림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전략들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은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요일이 금방이네요. 그러게요. 한 주마다 매주 목요일 오실 때마다 잘 오셨어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랬는데 금방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내일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제 실적 시즌의 스타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분기 실적 시즌을 어떻게 바라보며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메인 주제입니다. 일단은 미국 상황부터 좀 글로벌 증시부터 보면요. 고용 감소라 쓰고 경기 침체라 읽는다. 기다렸던 그 고용 지표가 좀 위축이 왔는데 시장은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침체 쪽으로 좀 몰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타당하긴 합니다. 최근에 보면 지난주 이후부터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일제히 다 예상치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제조업 지표 그렇고 고용 지표 그렇고 미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가 더 중요하니까 서비스 봐야 돼라고 봤는데 50을 넘기긴 했지만 서비스업 지표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PMI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심리가 좀 위축되고,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해졌던 게 최근에 계속 제기된 게 은행들이 좀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준이 기축해가지고 그 지표가 좀 나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는데 이게 진짜 아주 심하게 나빠질지도 모르겠다. 은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연준에서 조절할 수 없는 어떤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최근에 미중 갈등이 또 불거지고 있잖아요. 오늘 히토류 관련해서 또 대응이 나오고 또 반도체 수출 규제 뭐 이런 것들 계속 엇갈리고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미중 갈등, 그다음에 이제 은행 문제, 여기에 이제 최근에 지표 부진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 걱정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가 불과 한 달 정도 전에 이런 게 나왔다면 아마 지표 내려갔으니까 이제 긴축 완화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인플레이션 진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자체로 뭐 침체, 증시 하락장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침체보다는 좀 저성장, 성장이 둔화되는 정도로 좀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상황에 따라 그렇죠. 지금도 이제 전반적으로 고용이나 뭐 생산이나 그러나 지금 당황에서는 본격적인 침체보다는 약간 성장이 좀 위축되는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이제 어제도 그랬고 그렇죠. 미국 증시에 비해서 코스닥 2차 전지에 뒷배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강한데요. 어제 코스피는 2,500 목전에서 밀렸거든요. 4월 증시는 지수대를 좀 한 단계 위쪽으로 업사이드 상방을 좀 열어놔도 될까요? 뭐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전에 2,500포인트 부근 왔을 때 이제 비슷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좀 변동성 나와도 결국 2,500 정도 넘어갈 것 같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움직임도 좀 동일합니다. 지금 근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잠정 실적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고비가 있긴 하겠지만, 뭐 실적 바닥론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게가 실리면서 밀렸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수급 구도를 보면 최근에 2,350 전후에서부터 지금 한 150포인트 올라오는 동안에 잘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은행 사태에 불구하고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과 외국인들의 지수와 이제 수급 동향을 잘 보고, 그렇다고 뭐 열심히 매수한 건 아니지만 한 보름 정도 기간 동안에 외국인 투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한 6천억 원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했고요. 이 기간에 이제 금융 투자가 한 1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형 악재성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급에서 아직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어쨌든 지금 뭐 갈등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개방, 그러니까 중국이 강력하게 신흥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가 파란색 선이 이제 지수고, 이제 지금 붉은색으로 보고 계신 게 이제 외국인들 수급인데, 은행 사태가 불거지고 있는 동안 이유를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좀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면 지수가 크게 빠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를 열심히 샀다라는 걸 보면 뭐 우리 증시가 뭐 침체로 간다, 뭐 2,500에서 멀리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가 조금 기술적으로 보면 약간
저는 이제 주봉으로 추세를 보는데 2,470, 80이 조금 변곡이네요. 이걸 뚫으면 2,500이 아니라 뭐 한 2,600 정도까지는 열어놓자는 분위기에. 사실은 반복적으로 막힌 자리죠, 그 자리가. 예,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월봉으로 보면 또 한 2,5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2,470에서 2,520 정도 사이가 상당히 이제 고비가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아직 그 단기로 보면 외국인들이 그냥 진동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 특징이 선물 시장이 대단히 투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뭐 네. 3,000계약, 4,000계약 누적되는 게 아니라 9,000계약 이상씩 샀다 팔았다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복되는 속에서도 시장이 밀리지 않고 있다는 걸 본다면 이제 멀리 떨어지기보다는 좀 적절하게 힘 조절하다 다시 올라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월봉으로 보니까 2,500, 한 70, 60 요 정도가 또 중요한 저항선입니다. 맨날 분봉만 보지 말고요.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연봉도 한 번씩 보고 그러세요. 그대로 투자의 시각을 좁혔다 늘렸다 해야 됩니다.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2차 전지 뭐 너무 좋죠. 사실은 이제 시장이 그것 때문에 버텨주고 올라가고, 그죠? 예. 코스닥 강하고 종목장세 나오는데, 이제 없는 분들의 이제 좀 없어서 괴로움, 포모 쪽으로 간다. 예. 그러면서 2차 전지는 역시 에너지는 안 빠지고 그 안에서 계속 좀 순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돈이 잘 안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2주 사이에 조금은 변한 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차 전지가 아주 힘있게 전체적으로 밀고 올라갔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에코프로는 사실상 박스권에 가깝고요.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에 비하면 거의 박스권에 가깝고 덜 올랐던 종목군들 예를 들면 뭐 엔캠이라든가 아니면 LNF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네. 최근에 더 부각이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의 에너지를 2차 전지 쪽으로 다 이제 끌어가면서 2차 전지가 강하면 하락 종목이 확 늘어나는 그런 구도가 됐다면 지금은 그 안에서만 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 자금은 보호가 되는데 최근에 이 과정에서 고객 예탁금이 증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시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쪽 업종이 크게 떨어지진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전과 같이 블랙홀 현상이 좀 덜 나오는 거는 예탁금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탁금 증가되면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나는 게 한 2주 전에는 반도체가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고 오늘 같은 경우나 최근 들어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독주 현상은 조금 이제 지나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 뭐 신규 접근하기는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오히려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군들, 뭐 제약 바이오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주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그렇다고 같습니다. 2차 전지를 뭐 지금 있는 거 잘 가거나 변동성 있는 거를 싹 줄이긴 부담스럽잖아요, 또. 이게 지금 특이한 게 네. 보통 외국인 기관이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 안에서 그 안에서만 지금 계속 예. 순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라면 신규 매수하기는 좀 버겁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조금씩 줄여나가는 정도로 가면 될 것 같고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유 영역이지 지금 뭐 신규 영역은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신규 하시는 분들은 좀 접근 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했고요. 결국 계속 이제 2차 전지 다음 주자가 뭐지? 주도주가 뭘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2차 전지 계속 잘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보다는 어쨌든 한 번은 들고 그죠? 고점에서 두 번은 들리면 에너지 자체는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반도체나 이제 소부장 쪽을 봤는데 이쪽이 요즘 또 좀 안 좋아요. 그죠? 약간 부진, 경기 부진 있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바이오가 또 이제 확 어제 오늘 보면 급부상을 하고 있네요. 예. 네. 지금 좀 나눠서 보면 우선 이제 바이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우리 증시가 보면 시차를 두고 미국 시장 반응하는 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미국 다우지수 안에서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것 중에 하나가 머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머크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약간 이제 방어주 성격의 어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암을 정복하는 프로젝트에 뭐 바이든이 투자한다더라 뭐 이런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제약주가 좀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조금 어둡게 해석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돼서 삼성전자 실적하고 같이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보면 상반기 실적은 예상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모든 부분들 다 털어서 실적이 훨씬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의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이후에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하죠. 지금 최근에 뭐 SK하이닉스가 이제 교환사채 발행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자금 조달하고 지금 재정적으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 시점을 바닥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한 분기 더 기다리는 쪽으로 볼 거냐.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수급이 바뀐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한 2주간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좀 꾸준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500 올라오는 동안에 두 종목 축이 은근히 괜찮았거든요. 삼성전자가 지수 안 빠지게 방어를 해주고 네. 자동차주는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고점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삼성전자 보거든요. 외국인들 샀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자동차도 보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일관되게 같이 들어오는 예. 종목군들이 자동차 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수급 보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쪽에서 판매량 괜찮고, 그다음에 네.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돼서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건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 쪽 예.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SL이라는 종목 계속 설명드렸었잖아요. SL 최근에 주가 뭐 그죠? 예. 한번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죠? 쫙 뺍니다, 그죠? 보고서가 좀 잘 나왔죠. 네. 그 앞선 방송에서 또 성화이텍 말씀도 하시던데 네, 네. 뭐 이런 어떤 부품주들 중에서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렇게 비싸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를 저희가 이제 1분기 실적의 대응 전략 관전 포인트였는데,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겠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는 참 예측이 쉽지 않은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LG전자 이어서 자동차 줄줄이 실적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적의 편차가 좀 크지 않겠습니까? 좋게 나오는 기업 몇 개는 잘 나오고, 예. 나머지 상당 부분 안 좋고 이렇지 않을까요?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IT 쪽이 대단히 안 좋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IT가 민감한 게 분기당 한 15조 원 정도 우리나라 영업이익을 안겨주면서 네. 했던 기업인데 IT가 한 분기 빠질 때마다 우리나라 평균 영업이익 전망치가 15조 원씩 빠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해서 30조 원으로 막아줄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만약에 잘못되면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를 45조 원 또 60조 원까지 계속 낮춰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시황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뭐 삼성대 실적은 시장에서는 그냥 1조 원만 나와도 고맙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발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살짝 올라왔던 게 이제 반도체 재고 바닥론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제 뭐 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재고가 좀 줄어들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무게를 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의 수급까지 돌려진다라면 이제 반도체 바닥론에 힘이 실리는 거고 그 경우에는 주요 수출주들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작년도 4월 이후에 지분율이 최고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이제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측을 하건대는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바닥론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나리오 경우의 수로 따져놓고 봐서 이게 아무래도 한 분기 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본다라면 지수는 박스권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네. 봐야 되고 그러면 수익률 게임은 실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뭐 지금의 2차 전지라든가 오늘 올라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라든가 뭐 하나 더 얹는다면 뭐 게임주라든가 엔터주라든가 이런 쪽 안에서만 돌 가능성이 있어서 삼성전자 수급에 따라서 뭐 플랜 A, 플랜 B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이나 풍력 주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깜빡 잊어먹었는데 2차 전지로 2차 전지가 워낙 그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유탄 맞은 쪽이 어제 누가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사모펀드들이 돈 빼가지고 2차 전지 뭐 사거나 쇼커브하고 이러면서 영향이 있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쪽도 태양광 CS 윈도 7% 오르고요. 뭐 이런 쪽도 아까 말씀하신 쏠림 자금이 조금씩은 이제 나가려고 한다.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 4월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눈여겨볼 관심 업종 섹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그 못난이 때 사서 그냥 네. 좋을 때 팔자 뭐 이런 어떤 상황이니까 지금에서는 시장에서는 최근에 좀 핫했다가 좀 밀려 있는 종목군들이죠. 뭐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권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주로 소부장. 예, 소부장 쪽에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급등하지 않으면서 은근하게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제 나이 또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는 차일 텐데 레간자라는 차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네, 저 모릅니다. 그러세요? 모른 척 하는 거죠.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배우의 옛날에 레간자, 소리 없이 강하다. 네, 그러니까 은근하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 쪽에 좀 그런 종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 좀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분들은 레간자 몰라요. 테슬라라 그러셔야 돼. 테슬라는 소리 없이 강한 차가 아닌 것 같아서. 예.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네.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제 중국 소비죠. 화장품이라든가 여행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권 계속 안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게임, 엔터 이런 쪽들도 중간적으로 올라오고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2차 전지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주도주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죠? 예, 예. 그 안에서의 이제 희소 게임. 네. 그러니까 그 2차 전지를 수급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뭐 3개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반도체, 게임 3개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한 바퀴씩은 다 돌았는데 네. 돌았다는 얘기는 아직 메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 이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 시황에서는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